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만나고 오면 더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그 관계를 견딜 수 없게 된 걸까요? 50이 넘은 박선자 씨는 요즘 이상한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30년 지기 친구 김미정. 예전 같으면 어디야? 나갈까? 이 말 한마디면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돈이 없어도 만났고, 시간이 없어도 만났고, 할 말이 없어도 만나면 또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전화가 울리면 손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은 또 누구 얘기일까? 괜히 나갔다가 기운만 빠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결국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미정 씨는 말문을 엽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잖아.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줬는데 말이야. 요즘 애들은 참 다르다니까. 선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됐네. 하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던 선자 씨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즐겁지 않구나. 이건 친구가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비슷한 고민, 비슷한 속도, 비슷한 기준. 그래서 말이 통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서로의 한숨이 이해됐고 서로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남의 삶을 기준으로 하루를 보내고 누군가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더 집중합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성과로 하루를 평가하고 누군가는 그저 오늘 하루 편안했으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화가 어긋나고 공기가 달라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선자 씨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 같은 친구가 아니구나. 싸운 것도 아니고 배신한 것도 아닌데 관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섭섭함보다 먼저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내가 좀 더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 선자 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남에서는 더 노력해 보기로 합니다. 더 잘 웃고, 더 잘 맞춰주고, 더 많이 들어주기로. 며칠 뒤 다시 만난 자리. 이번에는 선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요즘 내가 좀 힘들어. 잠깐의 침묵.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하잖아. 그 순간 선자 씨의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위로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그날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선자 씨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현관에 서 있던 박선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야 할까?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아니야, 30년 친구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사람 관계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눌러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으면 참을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들기 전까지 그날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하려고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냐?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말인데 이제는 다르게 박힙니다. 나이가 들면 둔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이제는 구별이 됩니다. 선자 씨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변화를 느낍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참을 이유도 줄었고 참을 힘도 줄었습니다. 이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즈음 선자 씨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래된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동네 친구 모임. 예전에는 기다려지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약속 전날 밤 선자 씨는 핑계를 고민합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할까? 다음에 보자고 할까? 그러다 결국 나갑니다.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지. 식당에 앉자마자 대화는 시작됩니다. 누구네 딸은 이혼했다더라. 누구는 재산이 얼마라더라.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웃으며 듣고 있지만 선자 씨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혼자가 되는 순간 그날 식사 중간에 누군가 묻습니다. 선자 너는 요즘 어때? 짧은 기회였습니다. 선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 좀 마음이 복잡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곧바로 다른 사람이 말을 덮습니다. 아, 그거 말고 내가 어제 들은 얘긴데. 대화는 다시 흘러가고 선자 씨의 말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 순간 선자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서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투명해진 느낌. 분명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느낌.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날 집에 돌아온 선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나는 여기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시가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는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씩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선자 씨는 그날 이후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오래된 친구인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0년을 알았어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면 그 관계는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을까?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지켜야지.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 하지만 그 생각 뒤에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나는 이 관계에서 계속 나를 희생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선자 씨는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정을 하나 합니다. 다음엔 조금만 덜 만나보자.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리두기. 하지만 이 선택이 선자 씨의 인생에서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음엔 조금만 덜 만나보자. 그날 이후 박선자 씨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고 약속이 잡혀도 시간을 짧게 잡습니다. 2시간 보던 만남을 1시간으로 줄이고 길게 이어지던 전화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별것 아닌 변화였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덜 피곤해졌습니다. 잠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하루가 덜 무거워졌습니다. 선자 씨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힘들었던 게 맞구나. 그동안은 내가 예민한 줄 알았고 내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맞추려고 했고 더 참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즈음 선자 씨에게 조금 다른 사람이 한 명 떠오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영숙 씨.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위로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어느 날 선자 씨는 영숙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냥 지내죠 뭐.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선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좀 마음이 복잡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길게 묻지 않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있죠. 그 짧은 한마디에 선자 씨의 눈이 잠시 멈춥니다. 그럴 때 있죠. 이 말은 해결책도 아니고 위대한 위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진짜 편한 사람은 말이 적어도 마음이 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누가 오래된 친구인지, 누가 나를 많이 챙겨주는지,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지,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단 하나만 남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편한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중 일부는 점점 멀어지고 크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관계는 시간순이 아니라 편안함 순으로 재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 오랜 친구 김미정 씨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요즘 뭐해? 예전 같으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선자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요즘은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돌아온 말. 왜 그렇게 변했냐? 그 한마디가 선자 씨의 가슴에 닿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니야, 내가 미안해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선자 씨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느낍니다. 아,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나답게 살고 싶은 거구나.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이 대화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가? 이 질문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누구를 가까이 두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결국 혼자 남는 거 아닐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선자 씨 역시 그 두려움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결국 혼자 남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은 생각보다 오래 깊게 남았습니다. 박선자 씨는 한동안 일부러 사람들을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밝게 웃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고 더 많이 맞춰보려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더 노력할수록 더 빨리 지쳤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온 선자 씨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한 감정 하나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리, 정, 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은 시간보다 남은 에너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 같아.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가?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 하나가 보입니다. 죄책감의 방향이 항상 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선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바꿔봅니다. 관계는 한쪽만 참고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주 오래 묶여있던 생각 하나가 풀립니다. 관계는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는 끊기가 아니라 거리 조절을 선택합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대신 자주 보지 않고 오래 만나지 않고 깊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자 관계는 유지되면서 마음의 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거리로 바꾸는 것. 그 즈음 선자 씨는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할까만 고민했다면 이제는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떤 친구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선자 씨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는 상대 말을 끊고 내 얘기로 덮지 않았을까? 혹시 나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혹시 나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예의를 놓치지 않았을까? 하나씩 떠오르는 장면들 속에서 선자 씨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은 관계를 더 줄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씨는 이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조심합니다. 끝까지 듣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굳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친구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선자 씨 주변에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짧게 만나도 편하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고 무엇보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선자 씨는 비로소 확신합니다. 사람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편안함, 존중, 이해. 하지만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남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남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 앞에서 박선자 씨는 한동안 생각합니다.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1차 반전 단순한 진실. 오래 남는 친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떠올려 보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영숙 씨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화려한 식당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국밥집. 요즘 어때요? 짧은 인사. 선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좀 조용히 지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제일 편할 때가 있죠. 그 말 한마디에 선자 씨의 어깨가 조금 내려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게 바로 편한 관계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침묵이 있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 씨는 문득 생각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 남는구나. 평생 친구는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 친구는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런 질문 대신 힘들었겠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조금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격려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보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 이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선자 씨는 그제야 자신이 왜 그렇게 지쳤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잘 보이려고 애썼고, 맞추려고 애썼고,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후는 사람을 넓히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깊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하루가 덜 피곤하고 밤이 덜 외롭습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외로움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이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다정해집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친구를 잃는 일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남을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끝에 남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미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조금 약해져도, 조금 느려져도, 조금 초라해져도 여전히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끝내 남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선자 씨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될까봐가 아니라 아무 관계 속에서나 나를 잃고 사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편한 사람 곁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조금 덜 애쓰며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조금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조용히 방향을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일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